10시에 발표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쪽 상황도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자, 먼저 안철수 예비후보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우선은 제일 먼저 합의가 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왜 야권 단일 후보를 뽑아야만 되는가, 그 목적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야권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정부 여당 쪽의 후보를 이겨야만 되는,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금태섭 예비후보 측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머리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본선입니다. 누가 박영선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소통을 제대로 하는지? 누가 과연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누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대표할 새로운 인물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자, 이제 두 분은 박영선 예비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누가 박영선을 이길 수 있을지 둘 다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자, 박정환 대변인, 네. 이 두 후보, 예비 후보의 이 단일화를 결정하는 여론조사가 좀 독특하게 진행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그 제3지대 단일화에 나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제일 크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실무 협의를 굉장히 오래 했던 게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서울시장에 누가 적합한가라는 걸로 하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에 누가 야권 후보로 경쟁력이 높은가. 그래서 경쟁력과 적합도를 가지고 실랑이를 막 벌이다가. 야, 그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민감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면은 아주 차이가 미묘하게라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될지, 금태섭 후보가 될지 곧 뭐 한 3분이면 발표가 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박빙의 차이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두 후보가 굉장히 많이 실랑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야권 후보로 누가 더 경쟁력을 갖느냐라는 거로 이제 합의를 해서 아마 오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곧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1차전이 이제 끝나고 사실은 지금 4일 발표가 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또 다른 이전 그 야권 후보 단일화 논란과 그 과정을 쭉 갈 텐데 좀 전에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 문항 갖고 부딪혔던 것처럼 지금 제3지대 단일 후보와 그다음에 4일날 발표가 될 국민의힘 후보와 또다시 이런 또 룰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당분간 또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면서 계속 좀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경선이 사실 횟수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비슷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거의 이제 두 사람의 접전으로 이제 얘기됐지만 이제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라는 제3지대 후보 또 금태섭 의원이 또 참전을 했고 또 그 이후엔 또 국민의힘과 합쳐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무게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문항도 적합하냐 경쟁력이 있냐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룰도 앞으로 또 막 치열하게 아마 다툼을 벌일 것이고 또 그 통합을 언제 할 것이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번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2번이냐 1번이냐 이런 번호를 보고 그냥 찍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입당을 해서 2번 번호를 받아야 될지 아닐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과 논의들이 남아있는데 결국 어쨌든 어떻게 박영선 혹은 우상호 후보를 꺾을 것이냐 그거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이 모든 경선의 과정들, 통합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론조사 문항도 그냥 안철수, 금태섭을 붙인 게 아니라 뭐 상대 후보를 상정하고 안철수 대 상대 후보, 금태섭 대 상대 후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그 두 진영에서 여론조사 문항 가지고는 그렇게 그 실갱이가 없었던 걸로 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적으로 가자는 쪽으로는 처음부터 이제 뭐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지금 최근에 뭐 기자들이나 여러 정당이나 후보들에 대해 가지고 뭐 질문도 받고 뭐 조언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이제 이러는데 지금 저 부분은 아까 이제 박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하고 안금 승자 사이에 아마 조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 경합이. 예. 앞서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말하자면은 적합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박영선 전 장관이 경쟁력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하자면은
조금 적합도를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안금 승자는 이제 좀 경쟁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닌가.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명분은 금 안쪽에 약간 있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이 어차피 지금 100%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이 당원을 했다면은 그 명분이 설 수가 있겠는데 어차피 100%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좀 뭐 경쟁력 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10시 22초를 지나고 있는데, 자, 발표가 곧 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탁월공원이군요. 이건 3.1절 기념사군요. 금태섭 안철수 금태수 발표가 나오면 바로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도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가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묘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사라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된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나는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가 안 된다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 뭐 어느 특정인을 갖다 놓고서 유권자들이 판단한다고 보질 않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처음에 이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라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라진다는 것보다는 이제 당내 역할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기반점이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 역할론이 이제 소멸된다라는 표현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의 승패에 따라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간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을 조율해오고 조직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데 일견 역할을 했으나 만약에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는 더 이상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지적했다라고 보여서 이번 서울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또 대선에 누가 역할을 하고 구심점이 될지가 좀 가려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예,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왔는데, 자, 안철수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금태섭 안철수 금태섭. 제3지대에서 실시됐던 단일화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확정이 됐다라고 조금 전 발표가 됐고요. 두 차례 토론을 통해서 그중 한 차례는 저희 채널에 의해서 생중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가 실시했고 오늘 최종 결과가 조금 전 발표가 된 겁니다. 제3지대에서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 참 매우 흥미로운 건데, 박정호 대변인. 조금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결과에 따라서 혹시 뭐 사라질 수 있다라고 기자가 질문하자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묘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겼잖아요. 안철수와 국민의힘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질 경우를 상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만에 하나 김 위원장이 상상하지 않았던 다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그 다른 시나리오라는 거는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당인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데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그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어떤 매체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말을 좀 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이후에 또다시 저희가 좀 자막 뉴스에 본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제3지대에 올라오더라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당내 단일화 룰을 고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오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기류를 보시면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되게 박하게 평가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선 룰, 단일화 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첫째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경쟁에서 이길 경우 그럼 국민의힘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도 뭐 제3세계에서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선 가서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곽에서 지지도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또 당내 진입을 하고 이런 경우에 그런 국민의힘은 존재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해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좀 그동안의 이 경륜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 3월 20일 아니면 3월 말까지 이렇게 지난한 단일화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 최종 순간까지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은 최종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결정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충분히 많은 힘을 보태면서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그 지도력을 발휘해 나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쪽은 아직 결과가 안 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제 이 안철수 대표와 결을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될지가 이번 주 목요일에 결정됩니다. 자, 그 갈림길에서 오세훈,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특히나 치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은 짜장면 짬뽕 얘기하면서 나는 보수 본색이다 말씀하셨고 자, 저는 중도 외연 확장 제가 자꾸 저한테 지금 자꾸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보고 강경보수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중도는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섞으면 아무 맛도 안 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인용을 했을 뿐이니까 오해는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니 2011년에 도망간 장수가 싸우는 장수에게 나무라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두 예비 후보 간에 특히나 민감한 발언들이 탁 오갔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오세훈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나경원 예비 후보의 짜장면 짬뽕 발언을 하면서 강경보수 아니냐라고 공세를 했고 나경원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버리고 간 장수가 왜 다시 돌아오느냐 명분이 있어야지라고 민감한 부분을 지금 건드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 지금 어쨌든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아픈 부분들을 건드린 것 같아요.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다라는 어떤 색채가 좀 강한 편이죠. 근데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도의 표심을 잡지 않으면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어떤 문제식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도표를 깎아먹지 않으려고 나는 비록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강경 보수라는 식으로 날 몰아가지 말라고 이제 나경원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예전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급식 문제로 그때 이제 사퇴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도망간 장수가 왜 나한테 이렇게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두 사람 중에 뭐 혹은 또 다른 후보도 있지만 이제 4일날 이제 그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선거 자체는 뭔가 그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 이상으로 그 민주당을 어떤 좀 공격해서 민주당을 저지해야 된다는 그리고 현 정권을 좀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토론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잠시 후에 발표될 박영선, 우상호 측의 후보 선출 결과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